부동산 뉴스에서는 광풍이 몰아쳤던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부동산 폭등을 부른 당시의 상황들을 엄상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6년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광풍처럼 몰아친 아파트값 폭등입니다. 연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책을 내놓은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재건축을 완전히 묶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 지역의 가격을 더욱더 상승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서 묶기만 하고 강남 수요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판교 신도시 분양.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판교 분양은 인근 분당과 평촌, 용인까지 집값 폭등을 부르는 도미노로 이어졌습니다. 판교발 분양 열기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시장 불안정성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이 한 해였습니다. 이어진 가을철 전세 대란. 9월부터 전세값이 급등하자 이번에는 집값 상승세가 중소형 아파트로까지 번져갑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오를 대로 오른 전세 대신에 아예 집을 사두는 게 낫겠다는 세입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소형 아파트값 상승은 강북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선 게 강북권을 중심으로 중소형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더욱이 인천 검단 신도시 발표가 더해지자 부동산 광풍은 잠잠하던 수도권 서부 지역에까지 몰아쳤습니다.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112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현재 시장은 일단 바람이 잦아든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적은 데다 대선까지 겹쳐 있어 또 다른 광풍이 언제 다시 몰아칠지 시장의 불안감은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성섭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일단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그 당시에 2006년도 8월 달에 나왔던 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아놨던 자료인데 2006년도 8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2006년도 8월 달에. 대선 얘기하는 거 보셨죠? 대선 얘기. 그리고 9월 달에 이사철 얘기. 그리고 신도시 분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많이 안타까운 게 왜 이런 걸 뻔히 나와 있는 자료를 아무도 서로 공유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시장과 지금 시장이 똑같지는 않지만 겹치는 모습은 많거든요. 똑같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저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저 때는 그래도 2기 신도시 발표된 게 잘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임대법이 2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나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영상 하나 봐도 우리가 생각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규제들이 언급된 게 뭐가 있냐면 재건축 규제, 그리고 뭐 판교나 검단, 신도시 지정, 2기 신도시 12개 지정했죠.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못했습니다. 똑같아요, 지금이랑. 자, 그리고 대선이 앞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전세 대란이 일어나서 강북 아파트, 저렴한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고, 요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이랑 너무나 유사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시장도 이때 영상을 누군가 좀 공유해 줬으면은 뻔한 시장일 수 있는 건데요. 2006년도 이후로 2008년도까지 2년 동안 폭등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스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때와 유사한데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올랐고 이렇게 모두가 오른다고 할 때가 고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론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제 거시학적 측면에서 과열되면 꺼지기 마련이니까요. 문제는 지금 이거는 어떤 그런 돈적인 가치보다는 주거로서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거.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집을 주거로서 봤을 때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광풍이라던가 집을 여러 개 못 사게 이미 해놨어요. 규제가 많이 나와서 2002, 2004 밑에 규제가 엄청나게 세게 나와 있었거든요. 2004에 잠깐 멈칫했다가 2005, 2006에 지금 규제 갖다 때려잡고 있던 중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답이 안 나오고 있었던 거죠. 2004년도 딱 1년 잡혔었어요.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똑같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발 공부 좀 하시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최소한 내가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뭐가 문제여서 올랐는지 지금 상황은 뭐가 다른지 아셔야 되는데 이때도 모두가 이제 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했던 2006년도인데 그대로 2007년, 8년 이렇게 폭등해 버렸어요. 2008년도 좀 특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 정권의 성향도 달랐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귀농정책, 그리고 뭐 이기신도시 입주가 시작이 됐고 잠실 입주도 있었고 혁신도시에다 기업도시에다가 뭐 되게 많았어요. 일자리는 내려보내고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해가지고 35개 지정했나요? 그냥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미친듯이 때려지는 사전 이렇게 이것도 사전 청약이죠. 막 3곡짜리 3곡 4곡 이런 거 막 강남 아파트 평당 그냥 한 천만 원 초반에 그냥 때려버리고 이러니까 뭐 잡혔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를 저는 되게 슬펐던 게 임금분들께 여쭤보니까 아무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기반으로 여태까지 시장을 약간 예측한 게 많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과거 정권이라 왜냐면 그 김수현 수석님이 쓰신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에 친절하게 딱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을 해왔고 지금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때 9월 달에 가을 이사철 맞아가지고 아주 아작이 났었거든요, 시장이. 근데 지금은 전세 시장이 이때보다 한 4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한 2배, 4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2배가 아니라 한 4배는 안 좋은 것 같고요. 규제도 이미 풀기 약간 늦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입주 있는 곳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무 근거 없이 3기 신도시가 지금 사전 청약이 별 소용이 없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용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전 청약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금력이 없는 분들 제외하고는 내 집 마련을 미리미리 해놓자. 왜 그러냐면 이때도 결국엔 이 시즌 넘어서 그냥 다 집 샀거든요. 왜냐면 이때 여러분 지금 다른 영상도 있는데 판교가 막 분양률이 700대 1이 넘어갔어요. 나중에 막 600대 1, 700대 1, 800대 1 이렇게 넘어가서 프리미엄이 말도 못하게 붙었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지금이랑 다르게 계약서가 불투명했어요. 다 그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다 세금 전부 다 전가시켰고요. 그러니까 인근의 분당이랑 용인이랑 그 버블세븐이 뭐 계속 치고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이따 올랐던 데가 다 저가주택이 좀 많았어요. 못 올랐던 데. 강남이 많이 올랐으니까 강북이랑 경기도권이랑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인천까지 검단 신도시 발표라고 뻗쳐나가다가 2008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확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노원이나 뭐 인천이 오르면 끝물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천이 올라서 끝난 게 아니라 끝날 때쯤에 인천이 오르고 있다가 재수없게 걸린 거예요. 그냥 지금 인천 가는 거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유례 없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 입지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거 공간은 집은 말 그대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바잉하는 데가 아니라 리빙하는 곳이라면서요. 바잉할 수 있는 리빙하는 곳이잖아요. 맞죠? 바잉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리빙하는 곳,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나눠서 보셔야 되잖아요.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바잉만 할 수 있죠. 리빙은 할 수 없잖아요. 경영 같은 게 아니라 바잉만 할 수 있잖아요. 유동성과 실거주의 측면을 봐야 되는데 유동성은 잡을 수 있어요. 규제로. 그냥 때려 잡으면 되니까 돈이 안 된다고 싶으면 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동성은 꺼지려면 돈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거주적인 측면을 너무 잘못 잡고 있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적인 측면이 안 잡혀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유동성인 측면이 규제를 뚫고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어요. 그런데 뉴스를 틀어봐도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틀어드린 뉴스 한번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뻔한 얘기인지. 판교가 발표를 하면 뭐예요, 여러분? 청약 광풍인데 이 3기 신도시를 지금 오픈한 이 시기가 부동산 상승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광풍이 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약 탈락자는 어떡하냐고요? 청약 탈락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판교에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소지 이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계양구 같은데 전세가가 왜 올라가겠어요? 그죠? 하남시도 그때 쫙 올라갔었죠. 과천도 한번 쫙 올라갔었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전세를 부추기고 이 청약이 안 되신 분들은 불안감에 인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지정 인근 도시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재건축 규제니까 재건축이 올랐었고 강남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인근에 지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나마 인근에 지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고 거기서 극소수만 선택을 받고 나머지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9월 달에 다시 다가왔던 전세난, 세입자로 사느니 너무나도 불안하다. 집을 사겠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요소가. 지금 시점이랑 많이 닮은 면도 있죠. 그런데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이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이 더 안 좋아요. 이때도 규제 많았고 종부세가 뭐 신설이 됐던 시기예요, 이 정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 영상을 듣고 얼음공장 제가 뇌피셜을 쓰는 게 아니라 다 지가 공부한 근거가 있고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는구나 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 영상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정말 똑같이 해요. 규제를 하고 뭐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걸 받게 하고 똑같아요, 진짜. 정말 비슷하거든요. 근데 시장 방향이 다르게 갈 수가 없는 게 전국의 부동산 시장은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2기 신도시 지은 거 외에는. 그 와중에 2기 신도시 여러분 저 당시에 2005년 6년도에 발표했는데 검단 신도시 보셨죠? 검단 신도시 발표한 거 2006년도에. 2005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검단 신도시 완성 안 됐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이 여러분 15년이 흘렀어요. 15년 후에 지금 2기 신도시가 완성이 안 됐다고요. 3기 신도시가 제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게 저 뇌피셜이 아니라 그냥 기록, 예전 역사 기록을 비교한 것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고 보는 이유가 제가 그냥 제발 오해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쟤는 막 올랐으면 좋겠네. 막 올라라 기도하는 애라고 보지 마시고 좀 이유가 있으니까 예전에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된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같이 요걸 보시고 좀 오해 좀 푸시고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각자 도생. 이때가 각자 도생이었어요. 진짜 각자 도생이에요. 미디어도 믿으면 안 되고 친구도 믿으면 안 되고 가족도 믿으면 안 되고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됐던 시기예요, 정말.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잘못된 판단, 미디어의 판단, 투기꾼들 몰려갔다가 2008년도에 뭐 그 뉴타운 지정된다고 빌라 그 딱지 같은 거 수십 채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골로 가셨어요, 진짜로. 다 사라졌어요. 집을 막 수십 채를 샀거든요. 이거 나중에 그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이사 대책 생각나지 않으세요? 약간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 뿐이에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각자 도생 살아남으십시오. 감사합니다.